사장님이 다주택자야. 나 지금 팔면 세금으로 한 2억 이익 보는데 내가 그냥 5천만 원 더 밑으로 그냥 던질까? 그 시기를 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지금 늦으면 안 된다는 게 내년 1, 4분기면은 그때 팔 사람 다 팔았어요. 그때는 금융위기 때 내가 얼마 냈는지 이자 내용을 다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기준금리가 5%였어요. 5%면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내가 8%를 냈더라고요. 신용 좋았을 때. 근데도 버텼어 내가. 근데 요새 내가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원리금 상한이 아니었거든요. 이자만 내면 됐잖아요. 나 1억 5천이었는데 내가 125만 원까지 이자를 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내는지 알아요? 내가 32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금 이제 40만 원이야. 근데 또 올라갔다 하면 올라갈 거 아니야. 저는 느낌이 없는 게요, 80만 원까지는 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겠지. 저는 근데 약간 틀린 게 아직 원리금 상한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신규로 받는 사람들은 원리금 상한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틀린 거지. 그렇지. 완전 틀린 거예요. 네, 요번에 어쨌든 할 수 없이 한은에서 또 올렸잖아요. 음. 근데 올렸는데 이게 지금 보통 0.25%를 올려요. 맞죠. 미국에서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고 네, 자이언트 근데 스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0.5%를 올렸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지금. 맞아요. 근데 그거를 0.5%가 아니고 이번에는 치료한다는 거예요. 0.75를 가겠다는 네, 자이언트 거야. 원래 그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게 한국은 저번에 0.5일 때 0.5를 올렸어. 근데 지금 사실 0.5를 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린다는 못 거예요. 올리고서 지금 두드리고 맞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차근차근 올리겠다는 건데, 이게 요새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미국이,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금 벌써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올해 안에 빅스텝이 한번 반드시 오게끔 돼 있어.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인플레가 심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이거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 올려서 돈을 갖다 끌어 다시 옛날 풀었던 거 다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없으면 0.75가 분명히 오른단 말이야. 올해 안에 또. 올해 안에가 아니라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주에 FOMC 해가지고 금리를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사장님한테 하는 게, 저는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반등하다가 또 분위기가 쎄했던 적이 뭐냐면 7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 1%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너무 수축되기 때문에 0.75 가겠다고 하니까 안도에 다시 간 거거든요. 7호는 알고 있어. 7호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격은 많지는 않아요. 충격.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미국보다 더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럼 엄청 취약하지. 수출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더욱 금리를 같이 맞춰서 올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처럼 고성장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치. 지금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봤을 때 지금 2%거든요.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아요. 낮은데 앞으로도 더 낮은데, 이렇게 금리를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진짜 1%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못 올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면 나라가 망하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버티 해가지고 80%까지 해준대.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말이 80%지, 그거 받아도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표현을 딱 한 게 뭐냐면, 타 지역 대비 일산이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에 들어가 있고, 아까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이 좀 크게 떨어질 때 여기는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그 심리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주식처럼 주식이 한번 하락세로 제대로 가면 좋은 주식이라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떨어지잖아요, 진짜. 3만 5만 6천 원까지 갔는데 뭐 전체적으로 하락이 세면은 좋은 주식이라고 안 떨어지는 게 같이 다 떨어지거든요. 대신 좋아졌을 때 다시 원상 회복력이 센 게 좋은 지역들인데,
지금은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민감하니까 외국인들이 워낙 먼저 그냥 던지고 가니까 그 방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왕창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좀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인제 마이너스 났어.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그 얘기를 좀 많이 얘기 드린 게 그거야. 내가 영상에서는 사장님한테 내가 언제서부터 조심하라고 그런 게, 작년 3, 4분기부터 내가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게, 금리 인상 추이가 되게 셌잖아요. 셌는데 내 옛날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 5%까지 올라가도 난 부담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원리금 상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리금 상환까지 가는 사람들이면 이거 3% 기준금리 3%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곡소리 나거든요. 3% 기준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3%까지는 견뎌도 3% 넘어가면 이제 부담이 진짜 세거든요. 근데 올해까지 3%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도 요새 좀 많이 보잖아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이 아까 말한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게 금리보다는 물가 잡는 게 세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그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빠르면은 내년 1분기에 거꾸로 동결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만 잡겠다는 거야. 지금 물가만 잡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물가는 지금은 9.1% 찍었거든요. 너무 높잖아요. 이거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면 물가 잡는 게 아니라 초과상관 채운다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통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 1분기에는 거꾸로 미국이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장단기가 역전됐잖아요. 금리가. 우리나라가 높은 지역이 역대 옛날에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밖에 없었대요. 이번째 두 번째인데,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을 못 따라간대요.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국이다 보니까 타격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다른 데보다 문매를 맞는 게 우리나라고, 부동산만 이야기하면, 저도 부동산을 이야기하지만 주식처럼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요새 만나면은, 사장님 옛날 같으면 작년서부터 얘기하면은 주식 얘기했어요? 주식 얘기 안 했죠. 부동산 얘기만 했잖아. 부동산 얘기만 대부분 했어요. 근데 요새 만나면은 부동산 얘기예요? 주식 얘기예요? 몰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 보면 요새 주식 얘기예요 대부분. 뭐 나 삼성전자 얼마에 샀는데 아 나 미치겠다, 언제 원상 매국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주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난 중과세 필요 없는데. 아니 물건을 내놓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양도세가 중과세율이 20% 30%를 배제시켜준 게 윤석열이 된 다음에 1년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기간이 아니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안 팔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격대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좀 여유있게 팔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틀려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잖아. 근데 주식시장이 크게 살아나거나 경기가 안 좋아, 살아나는 꼴이 안 보이면 부동산은 지지지지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버티면 버틸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판에 토해내는 게, 그래서 2달도 급하거든요. 2달 내놨다 안 팔리면. 그래서 내가 올 하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찔찔찔찔 거리면은 올해 11월 12월서부터 급매물 팍팍팍 나올 거라는 거야. 그때 내놔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실거주도 있겠지만, 싼 사람들이 갭 투자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2년 3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씨, 나 지금 팔아가지고 그냥 중과세나 배제하고 그냥 끝낼래, 이렇게 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년 4월까지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물건을 던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과 배제가 끝났어요. 그럼 사장님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지. 그 다음부터 또 버틴다고. 근데 내가 10% 싸게 던져도 중과세가 20% 30%가 감해지면 그래도 팔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5월 초였어요. 쉽게 말해서 5월 초 되자마자 했던 게 유예를 한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5월 개 맞춰가지고면 최소한 부동산은 6개월 전부터 내놔야지 팔릴지 안 팔릴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부터야. 11월부터인데 11월 달까지 내가 예상을 했을 때 지금처럼 찌질찌질 버티면 금매물이 조금씩 나오지만 이게 계속 반등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가지고 나 5천 밑에 괜찮아 그냥 던져. 왜 그러냐면 세금으로 1억 이익 보는데 내가 5천 밑에 팔아도 나는 5천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던진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부동산이 살아나면은 얘네들이 던지는 폭이 짧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올 하반기까지는 좋을 수는 없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좋을 수는 없어. 그러면 한 번 더 올릴 텐데. 이렇게 찔찔찔찔 아까 말하는 게 왜? 금리가 올해까지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은 쉽지는 않은데 그때까지 반등을 못하면은 지금은 금액을 안 던져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두고 보다가 올 말부터 들어갔는데도 반등 안 하고 지금 추세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찔찔찔찔 거려. 그리고 금리 인상 계속 톡톡톡톡 해. 그러면 사장님이 다주택자야. 나 지금 팔면 세금으로 한 2억 이익 보는데 내가 그냥 5천만 원 더 밑으로 그냥 던질까? 그 시기를 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지금 늦으면 안 된다는 게 내년 1, 4분기면은 그때 팔 사람 다 팔았어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 지나고 나면 안 팔지. 중과세가 끝나버리는데 3억 이상만 안 받으면 원리금 상환해도 장기로 잡으면 부담이 안 되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애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내가 영상에 그런 얘기를 올렸어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1년 만에 던지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던진대요. 요새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작년에 샀던 애들 영끌로 무슨 뭐 젊은 애들 뭐 샀다 그랬던 애들이 있잖아요. 꼭지에 샀는데 그때는 이자 부담은 별로 없었어. 근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하고 금액은 또 늘어나. 그러니까 막 던진다고요. 막 손해보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꼭지 탄 거고요. 영끌만 아니면 버티면 또 다시 원상 회복할 지역들이잖아요. 서울 지역은. 못 버티는 게 당장 지금 금액들이 10억짜리를 사는데 5억, 6억을 들였어. 그건 못 버티는 거야. 근데 지금 사장님이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 하는 거 보면 대출을 해도 2억 안 들어가잖아. 2억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올 연말에 그 금매물 나오면 잡으시라는 얘기야. 대신 금매물이 눈에 보이는 금매물이 나오면 잡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 넘어가면 안 나와. 올 하반기 10월, 11월서부터는 나도 금매물 많이 뒤질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장님처럼 저랑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대기시켰어요. 스탠바이. 지금 사지 말라고. 언제 사냐 그러기에 내가 올 연말서부터 내가 연락드릴 텐데 대신 그때는 분위기가 험악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럴 때 쫄지 말고 그때는 사라 그러거든요. 얘기하는 게. 대신 그 기준은 그거예요. 아까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끝나기 전에 금매물 던지는 매물을 잡으라는 거지. 어설픈 무슨 뭐 호가 내린 그런 거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난